살아있는 야구 백과사전이시니까 오 잘했어요. 이순철 교수님. 1999 다시 느껴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노래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아 답이 안 나온다. 노이즈 마케팅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범호 감독을 뭐 잘라야 돼 지금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 더 야구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때문에 9연전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더블헤더도 하고 2주가 정신없게 흘러갔습니다. 이순철 위원도 어제 수원에서 더블헤더를 다 중계하시고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PD가 나쁜 거죠. 네. 예우를 안 해주는 거죠. 네. 노년 예우를 안 해주는 거죠. PD가 뭐 그래도 시키면 또 하셔야죠. 뭐 어떡합니까? 약자니까요. 저는 의리니까 갑이 시키는데 어떻게 못하겠어 해야죠. 야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죠. 한화이글스의 단독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단독 1위로 등극을 하더니 연승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고 그 뒤를 쫓고 있는 LG 트윈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까지 지금 6할 때 승률입니다. NC가 또 폭발적인 연승으로 지금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반면에 연패에 빠져 있는 삼성과 KT 다소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SSG와 기아 두산까지가 지금 4할 때 승률, 키움만 이제 조금 많이 처지면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순철 위원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단일 대오입니다. 단일 대오. 네. 지금 하나 이글스가 지금 12연승이잖아요. 네네. 근데 투수력을 빼놓고는 타자 쪽에서는 개인 타이틀을 가진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그런데 김경문 감독의 어떤 역량이 지금 12연승까지 만들어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문 감독을 이슈해서 선수단, 구단 프런트, 팬들 이 사이일체가 완전히 단일 대우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개인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된다. 거기에 김경문 감독이 하나 선수들을 작년부터 중간에 부임을 해가지고 내가 이 팀의 선수들에게 맡겨놔서는 무조건 안 되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줘야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팬들의 열렬한 환호 이런 것들이 지금 어우러져가지고 하나가 1등을 달리고 있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금 밑에 있는 팀들은 특히 기아 같은 데는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지금 부상 선수가 무너져 버렸고 나머지 팀들도 지금 단일 대회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부상 선수들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상했던 성적보다 다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들이 하나와 나머지 9개 구단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연승을 하고 있는 2주간의 어떤 그 한 줄평은 하나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는 뭐 뒤에 또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한 줄평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승리를 향해서 지금 뭐 감독 코치부터 선수들, 팬들, 구단 전체가 하나의 조직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 이글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나 얘기는 뒤에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밖에 또 업팀 네, 어디가 있을까요? 롯데 NC죠. 롯데와 NC. 네. 롯데가 지금 사실은 반주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데이비슨, 박세영 선수를 빼놓고는 선발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면서 결국은 불펜을 막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팬들도 깜짝 놀랄 순위를 지금 이 중간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가 반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승패 마진에서 플러스가 8개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좋은 외국인 투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상승세에서는 롯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NC는 사실은 하위권에 지금 평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NC가 박건우 선수도 돌아오고 박건우 선수가 정상적인 지금 경기 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 그 타선들이 굉장한 활발한 타격을 하면서 결국은 부족한 선발진들을 지금 메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외국인 투수를 앞세워서 이 타선까지 어우러지면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노건 선수와 나일리 선수죠. 네. 제가 그런데 하도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두 선수를 빼놓고는 좀 선발이 NC 다이노스가 상당히 지금 그 다른 팀에 비해서 압도하지를 못하는데 그것만 갖춰준다고 한다면 이 좋은 야수들을 가지고 충분히 하위권의 전력을 넘어서서 중위권도 넘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밖에 지금 뭐 연패 팀들도 많은데 네. 예, 다운 팀에 대한 좀 우선 삼성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은 저는 정말 의외거든요. 8연패죠. 8연패인데 좋은 선발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상 선수는 딱 김지찬 선수 하나인데 중요 선수에서는 그것도 야수잖아요. 그런데 왜 삼성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홈하고 원정의 경기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을 나가게 되면 완전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다가 이제 홈 들어가면 어쨌든 그 적은 운동장을 잘 활용을 해서 그 홈런도 더 많이 때려내고 막 이러는데 홈과 원정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경기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페이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다 이거 생각. 원정에 나가서도 홈에서 했던 그런 어떤 폭발력들이 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삼성은 계속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없거든요. 네. 삼성이. 그렇다고 보면 삼성이 조금 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8연패는 정말 의외다. 뭐 투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불펜이 작년만큼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불펜이 힘 있는 투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배찬수 선수나 뭐 이호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네. 그런데 결국은 뭐 원정 나가서 하나에게 김재현 선수가 뭐 나와서 그거를 그거를 더 추가 실점을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부분 이런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나가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8연패에 빠진 주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기아입니다. 네. 기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캐스터? 야구 팬으로서 아니면 캐스터로서 야구 캐스터로서 네. 기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아가 사실 너무 좀 헤매고 있고 제가 네. 또 지난주에 고척에서 네. 그 충격의 역전패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그런 경기도 보면 네. 사실 당연히 잡아야 될 경기까지 지금 그렇게 네. 흔들리는 점을 봤을 때는 네. 팀이 전체적으로 조금 네. 기본에서부터 다시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아 선수단 내에서는 제 말을 부정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이미 흐트러진 상태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아까 제가 단일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선수단의 마음과 그 어떤 플레이하는 거나 선수단의 지금 분위기라든지 이런 그 마음가짐을 보는 것과 기아 타이거즈를 지금 보는 것과 대비를 하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야구 팬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경기를 쭉 이렇게 보시면 네. 하나는 완전히 이 감독이야 선수단이 경기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막 이게 팬들과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반면에 기아는 뭔가 흐트러져서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녀 캐스터가 이야기했던 키움전에서 7점을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 7점이 뒤집어지려면 이닝 초반이나 중반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네. 후반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으로 봤을 때 뒤집어질 경기가 그것도 상대가 키움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8점을 내주고 그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기 한 경기만 예를 보더라도 물론 부상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 다른 팀도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이 그렇게 무너진다? 제가 볼 때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지금 조금 흐트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뭐 부상선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르겠지만 그것부터 조금 더 다잡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감독이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뭔가 절박함이 묻어나와 줘야 이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와 기아를 그대로 이게 딱 전력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대비해서 보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KT입니다. 지금 허경민과 김상수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수비나 공격에서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선발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KT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KT가 이렇게 5연패씩 빠지는 부분도 저는
투수역에서 물론 뭐 이렇게 얻어맞고 무너져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야수 쪽에서 허경민과 김상수 선수에 빠진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장성우 포수가 그 공격이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은 중심 타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노아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투수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KTG가 그런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베스트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스트 라인업도 저희가 2주 만에 방송이기 때문에 4월 29일 경기부터 지난 2주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스트 라인업 먼저 선발 투수부터 롯데의 박세웅 선수죠. 2주간 3경기 나와서 3승을 거두면서 다승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구원 투수는 독수리 군단의 뒷문 지킴입니다. 세이브 단독 1위에 올라있는 한화의 김서현 선수. 이어서 포수는 NC의 김영준 선수인데요. 8경기에서 안타 9개, 그중에 무려 5개가 홈런이었습니다. 현재 시즌 36홈런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1루수는 역시 NC의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최근 5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면서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루는 한화의 황영묵, 2주간 타율 3할 8푼 7리, 최근 4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고요. 3루수입니다. LG의 문보경 선수. 특히 지난 5월 4일 일요일 경기에서 멀티 홈런의 7타점을 쓸어 담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격수는 롯데 이호준 선수입니다. 4월 30일 키움전에 데뷔 첫 3안타를 때려내기도 했죠. 어제 이제 사고 때문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건강하게 잘 복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C의 천재환 선수 2주간 타율이 무려 4할 3푼 8리 전체 1위였습니다. 핵심 선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천재환 선수고요. 이어서 SSG의 최지훈 선수 2주간 12경기에서 무려 18안타를 때려냈습니다. KT의 안현민 선수입니다. 신예 거포가 탄생했습니다. 2주간 홈런 5개를 폭발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한화의 문현빈 선수 10경기 중에 6번의 멀티히트, 특히 지난주 금요일 경기 9회 투아웃의 극적인 결승 홈런을 장렬시켰습니다. 자, 주간 베스트 라인업 2주간의 성적으로 뽑다 보니까 저희가 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또 다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아니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새로운 선수들도 뭐, 네,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그러니까 진입을 성적으로 했죠. 봤을 때 내가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네. SBS 간판 캐스터답게 네. 이렇게 자료 안 보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료 보고 하면. 11명인데 제가 다 이렇게 막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럼 뭐예요? 그 위원님은 살아있는 야구 백과사전이시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다 있으시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조금 그래도 적어놓고 합니다. 예. 좀 더 이렇게 야구 팬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료 안 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주간 베스트 라인업에서 그 워낙 지금 그 생소한 선수, 그러니까 생소한 선수에 비해서 좀 그렇죠, 그렇죠. 뭔가 예. 이렇게 새로 뽑힌 이중간에 선수들. 네. 정말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진입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우선 천재한 선수, 완전 천재적인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니어스, 예. 예, 지니어스 완입니다. 오, 잠시 홈런을 막 연속해서 때려내고 그런데 천재한 선수가 원래 좀 타격은 인정을 받았었는데 네네. 경기를 꾸준히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다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호준 감독을 만나서는 천재한 선수가 자기의 그 타격 기술을 지금 10분 발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파워라든지 그러다 보면 중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반짝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천재한 선수는 이런 페이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타격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그동안에 그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묵혀있던 것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지훈 선수는 LA 선수 최정 선수가 빠진 부분에 홀로 LA 타선을 이끌었었는데 이제 최정 선수 돌아오고 LA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리더포로서 굉장히 좋은 타격을 해줌으로써 결국은 지난주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최지훈 선수가 만약에 최지훈 선수마저 빠졌다고 한다면 SSG는 정말 처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안현민 선수는 저도 잘 몰랐던 선수인데 어떤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다들 깜짝 놀라. 22년도에 그 김대영 선수 동기래요. 네네. 그런데 입단을 해가지고 부상당하고 바로 현역 입대를 해서 치사반에 있으면서 잘 먹고 엄청난 웨이트. 안현민 선수 보고 있으면 꼭 터미네이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야구하는 게 완전히 근육질에다가 그러면서 타구가 딱 맞으면 완전히 이거는 로켓 날아다니듯이 그냥 이렇게 막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4번 타자를 KT는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타선에
또 젊은 선수이니까요. KT가 사실은 좀 이게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상당한 그 활력소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호준 선수는 지금 수비에서 우선 그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수비를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또 전민재 선수가 어떻게 되냐 부상을 당해서 본인에게 편안한 마음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을 하는 선수가 지금 어떤 불의의 어떤 그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이 생겼는 모양이에요. 출장 기회가 좀 보장되니까. 공격에서까지도 지금 안정된 모습,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호준 선수가 이런 활약을 충분히 펼쳐 나가면 롯데는 전민재 선수가 돌아오면 이 내야의 어떤 그 뎁스가 상당히 두꺼워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황영목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절실함이 묻어 있어서 그냥 야구한다고 누구나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타석에서 상대 투수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지 맞춰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역력하게 보여가지고 저 선수는 정말 아마 김경문 감독이 황영목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타율에도 계속 지금 경기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서도 수비까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황영민 선수는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김영준 선수는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포수라고 애초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 3년 차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2, 3년 차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비평을 하거든요. 근데 김영준 선수가 국가대표 대표 선수가 돼서 마스크를 쓰고 갔다 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김영준 선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 마이크 재놓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게 뭐 김영준 선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조금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올 시즌에 지금 이호준 감독 만나서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김영준 선수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 문현민 선수 마지막으로 문현민 선수 지금 하나이글스가 전체적으로 타격이 다른 팀의 선수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선수가 없는데 문현민 선수만큼은 예입니다. 유일하게 3할을 치고 있고 규정타선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지금 홈런을 팀에서 가장 많이 좀 노시안 선수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좀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결정적인 그 역할들은 노시안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문현민 선수가. 이제 그만큼 문현민 선수는 작년에 비해서 일치월장을 했다. 조그만한 타격 그 폼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 몸에 딱 맞아떨어지고 뭐 장타면 장타, 결정적인 한방 이런 것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2주간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었는데 자, 이 중에 최고의 선수 MVP를 뽑아주시죠. 박세영 선수죠. 박세영 선수.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8승을 했습니다. 벌써 8승. 제가 2번 만났잖아요. 2주간에 2번 만났는데 한 주에 2번 만난 거죠. 첫 번째 만났을 때 무실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사실은 길게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박세영 선수는 그걸 좀 하고 있고 투구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아요. 작년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도 너무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승리 선수,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해도 사실은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말할 뭐가 없어요. 뭐가 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찬 내용으로 좀 투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승 지금 단독 선두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승을. 근데 그것은 주 원인은 자신의 볼을 믿고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스트라이크 비율을 많이 높이면서 그런 점들이 박세영 선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부상당하지 않고 꾸준히 간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수들과 다승왕을 견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9경기에서 벌써 8승을 거둔 박세영 선수. 개인 이제 커리어 하이가 12승이었는데 지금 뭐 20승이 충분히 가능한 페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년 시즌하고 비해서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볼 스피드도 작년에는 140km대 후반에 꾸준히 나올 수 있었고 그런데 단지 하나 올해 바꿔진 건 이걸 공격적으로 투구를 해 가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하나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유인구 볼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하나 스트라이크 들어갔어요. 다시 또 스트라이크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선점하고 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공격적이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공격적으로 던지라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뭐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그런 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박세웅 선수 5이닝 되면 몇 개인 줄 알아요? 거의 100개 가까이 투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통 우리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이닝에 15구씩 하면 5이닝 가면 75구입니다. 그 미만일 때가 많고 어제는 딱 한 개 오버 됐더라고요. 76구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좀 투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간 베스트 라인업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서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네. 캐스터가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도 좀 넣어주고 본인은 보고 읽었지만 저는 안 보고 다 이야기했으니까 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백과사전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야구 이게 오프더 야구를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네. 이게 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캐스터가 저는 강의 진행도 하지만 저는 약간 강의 뭐 듣는 이렇게 느낌으로 추임새도 넣어주고 막 이래야지. 강의 듣는 재미없게. 느낌이긴 해요. 강의를 너무 재밌게 아니 잘해 그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말하지 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순철 교수님. 주간 이슈. 꼭 내가 얘기를 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간 이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제목을 1999 다시 느껴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노래한 거예요? 네, 노래 가사거든요. 랩한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글스, 참 하나 이글스 이야기입니다. SBS 간판 캐스터가 참 너무하네요. 어려운 걸 시키네요, 이 제작진이. 99년도를 재현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1위에 올라섰고 한화 이글스가 시즌 30경기 이상 치른 시점에 1위에 오른 게 2007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2007년에 1위에 올랐던 기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나오는데 그 시즌에 이제 최종 3위를 차지했었던 한화 이글스였고 지금 뭐 분위기가 12연승을 하는 동안 정말 뭐 지고 있는 경기도 뭐 많이 뒤집었고 선수들이 항상 이길 것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연승이 이제 26년 만이었죠. 우승을 했던 99 시즌 이후 26년 만에 10연승을 달성하고 그리고 지난주 다 계속 이기면서 결국 33년 만에 12연승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12연승 기간의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이 기간 팀 평균 자책점이 1점대입니다. 1.96. 12연승 12경기 중에 퀄리티 스타트가 9번. 팀 타율은 2할 8푼 1리로 전체 3위인데 도루가 12개로 많았고요. OPS는 0.780 역시 3위입니다. 역시 뭐 이제 마운드의 힘이 일단 가장 돋보이는데 네. 또 타선도 힘을 내주고 있네요. 나와 있네요. 네. 결국은 퀄리티 스타트, 퀄리티 플러스를 9회, 6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7이닝 30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한 점차 승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전적으로 투수들이 최소 실점을 해 가면서 계속 버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뭐 하나만큼의 투수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 미스도 나올 거고 공격력으로 최소 실점을 하다가 그 한두 점 보통 지금 하나 선발들이 나가면 한 점, 두 점 많이 주면 그러면 3점만 내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투수진한테 충분히 하나가 아무리 타격이 지금 좀 부진해봐도 지금도 좀 상승세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네. 부진하다고 해도 그 정도 점수 못 내겠어요?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김경문 감독의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기용하는 거, 특히 지고 있으나 이기고 있을 때 빠른 선수들을 엔트리에 넣어놓고 대주자를 낸다든지 대타를 쓴다든지 그래서 그 점수를 좁혀놓고 실점을 하지 않으니까 투수들이 그러면서 경기를 이기면서 지금 한 점 차 승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것도 다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의 이 12연승의 원동력은 강력한 투수진과 김경문 감독의 그 노하우, 그러니까 두산 NC에서 얻어진 그 경험이 또 국제대회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 얻어진 그런 노하우가 선수들 파악을 잘해서 잘 어우러져서 그걸 좀 잘 꿰 맞춰서 운영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들이 한 점으로 막으면 뭐 할 거예요? 결국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야수들이 타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김경문 감독의 어떤 용병술, 게임을 풀어나가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가 지금 12연승까지 가고 있는 주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하나가 지금 초반에 비해서 타격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투수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투수를 만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키움을 만났을 때 제가 그 플로리오 선수가 타격을 했을 때
상대 외국인 타자니까요. 1, 2번 투수를 만났을 때도 이런 타격을 해줘야 하나가 작년에 기아와 똑같은 그 투타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1, 2번 투수가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은 투수가 나왔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지금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차치해 놓더라도 이 투수력을 그대로 지금 깨지지 않고 이 독수리 오영재 선발을 그대로 깨지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을 가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김경문 감독의 그 용병술이 이제 계속 발휘가 되면 하나는 긴 연패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도 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투수력이 약하면 긴 연패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거 봐보십시오. 그 좋은 투수를 가지고 긴 연패를 들어가는데 네. 하나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래서 하나가 앞으로 경기가 거듭될수록 부상도 나오고 변수가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포스트 시즌을 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아진 상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기록을 보니까 한 점차 경기가 한화가 8승 4패로 6할 6푼 7리의 승률이고 3점차 이내 경기에서 16승 7패. 네. 6할 9푼 6리 거의 70%의 3점차 이내 접전 경기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는 전력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농맨, 세던맨, 마무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농맨은 선발이 좀 일찍 무너지면 거기에 중간 투입을 해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버티고 가다가 경기를 후반에 뒤집는 거고 아니면 선발이 잘 던져버리면 이제 바로 이기고 있으면 필승조가 나오는 건데 그 구분이 확실하게 세팅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쫓아가는 조에는 뭐 김종수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점수를 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수 선수라든지 김범수 선수, 뭐 조동욱 선수, 뭐 이런 선수들로 정우주 선수, 뭐 이런 선수들로 그 쫓아가는 좀 필승조를 아닌 쫓아가는 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필승조는 박상원 선수, 한승혁 선수, 김서현 선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 150km 가까운 볼을 던지니까 딱 마무리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막 김서현 선수는 올라오면 160km 막 이렇게 막 던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점만 이기고 있어도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의 마무리 등장은 하나가 올 시즌에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신의 한 수였다. 굉장히 네. 지금 좋은 어떤 세팅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점차 승부에도 흔들림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하고 또 그 전에 경기를 내줘도 와르르 무너진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금까지 네. 경기해놓은 모습 같아. 그건 투수력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12연승이 33년 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92년도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 했던 해죠.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냈었고 김영삼 정부 출범했던 해. 네. 그 옆에 이제 드라마 질투가 이때 항상 한창 이제 히트를 쳤었죠. 저도 그 주제가 생각이 나는데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해서요, 계속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하여튼 굉장히 오래 92년도에 뭐 하셨어요, 이순철 의원은? 왜요? 궁금해요? 네? 한창 야구 잘하실 때였을 아니에요. 테니까. 그냥 네. 저 야구 잘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요. 선수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제가 찾아봤는데 92년도에 제일 잘했던 시즌 중에 하나신데 아니에요. 골든글러브 저는 야구를 제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골든글러브도 이야기 하세요. 타셨고 20홈런을 그 지금 치셨던 시즌인데 뭐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 이제 12연승까지 기록했던 팀들의 결과인데요. 혜태가 이제 88년도에 12연승을 한 적이 있고 그 시즌에 우승, 94년도에는 3위를 했네요. 삼성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졌던 12연승이 있는데 02년도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이었죠. 그리고 2010년도는 준우승. 어쨌든 뭐 12연승까지 했던 팀들은 다 그래도 위에서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화가 올 시즌 과연 네, 하나 이틀이 깨지지 않으면 네. 파란 시리즈까지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화가 지금 이 시점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 이 10개 구단이 된 이후에 최고 성적입니다. 2018년이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가을 야구였는데 그때 이제 40경기까지 22승 18패였거든요. 올해 지금 27승 13패로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화가 지금 이 선두 자리에 오르기까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하위권에 처져 있다가 지금 정말 가파른 역주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달 전에 네. LG 트윈스를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딱 평가를 했었습니다. 과연 LG 트윈스가 언제 어떻게 변수가 생기고 떨어질 것인가? 이 틀을 누가 깰 수 있을 것인가? 네. 힘들겠다라는 것이 한 달 전에 LG 트윈스를 보고 다 모두가 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지금 딱 하나가 한 달 전에 LG 트윈스와 비슷한 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그때도 LG도 강한 공격력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투수력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네. 뭐 송승기 선수, 뭐 새로운 선수부터 시작해서 치리노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네. 또 임창규 선수도 뭐 지금도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LG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에르난데스 선수 부상 이후에 좀 이렇게 치리노 선수도 승을 챙기지 못하고 막 그런 투구를 하다가 좀 이제 송승기 선수도 아무래도 좀 파악이 되니까 좀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선정 선수 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하고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졌는데 딱 한 달 전에 LG 트윈스가 지금 하나 이글스의 그런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144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워낙 많은 게 야구 종목이어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LG 트윈스도 그랬듯이 속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최하위에서 지금 1위까지 치고 올라온 그 과정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4월 8일까지 최하위였습니다. 한화가. 근데 이제 5월 7일부로 단독 1위에 올라섰고 그 기간 지금 26경기 최근 26경기에서 23승 3패라는 8할 8푼 5리의 경이로운 승률을 올리고 있고 지금 뭐 상대팀 뭐 어디를 만나든 지금 뭐 전혀 관계없이 하나가 그러니까 거룩의 팀을 만났는데요. 예.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두산 키움 지금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SSG를 만나서 3승을 한 부분이 완전히 선수단이 생각이 바뀌고 그 전에는 해야 되는 데에서 우리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신감을 그런 확 터닝 가진 포인트 계기. 경기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는 그동안에 키움을 2번 만났다. 지금 키움은 전력이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키움을 만나서 벌써 5승을 챙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 이글스에게 상당히 좋은 점이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상위 팀들을 만나서 뭐 계속 연승도 하고 뭐 패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네네. 그 터닝 포인트는 SSG 4월 15일, 17일 이 3연 3승이 선수단의 자신감을 확 불어 넣어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이제 하위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마운드는 그때도 좋았는데 네. 타선의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지표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4월 8일까지 그러니까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14경기에서 팀 타율이 1할 7분 9리로 상당히 좀 침체가 돼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좀처럼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4월 9일부터는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팀 타율도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홈런도 꽤 많이 나오고 네네. 도루 많이 뛰는 야구 또 희생번트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적재적소의 작전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까지도 잘 좀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번트 확 늘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김경문 감독이 적극적인 경기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 해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 필요한 근데 점수를 그게 뽑아야 이제 결과가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딱 오프 때하고 2회 때인가 2회 때 하나가 워낙 타격이 안 되니까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상으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면서 네네.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 맞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면 좀 편해져서 투수력이 있으니까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아마 투수력이 워낙 좋으니까 투수들이 한 점 두 점뿐이 안 주네. 그러면 우리는 뭐 잘하면 뭐 석점만 내면 이길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타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좀 편해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되네. 막 운동장도 새로 지어져서 거기서 팬들이 여러 같은데 올해도 또 못하면 어떠나 이런 걱정해서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투수력을 앞서 그 해소가 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부담을 내려놨다. 거기에 김경문 감독의 적극적인 개입에 하면서 경기 운영 이것이 지금 한몫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타선 얘기를 해봤고 역시 이제 투수진이 가장 큰 강점인 하나 이글스입니다. 지금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이라는 말씀해주신 독수리 오영재 선발진. 특히나 폰세와 와이스의 이 외국인 원투펀치는 거의 KBO 리그 역사로 봐도 최강 원투펀치로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말 이력적이에요. 네. 이 두 선수는 나오면 내려갈 때까지 스피드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는데 그것마저도 수준급의 변화구를 제구력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연승이 끊기 그 하영민 선수가 키움전에요. 토요일 날 하영민과 엄상민 선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끊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4점으로 막으면서 결국은 엄상백 선수가 일찍 물러났습니다만 중간에 추격조들이 올라와고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 홈런 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한 찬스에 김경문 감독이 대주자 내고 대타 서서 거기 히든다는 작전 걸어서 1-3루 만들어서 그걸 동점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경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키움 히어로즈의 불펜 투수들이 지금 다른 팀에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거기를 공략하면서 쉽게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12연승까지 가는 딱 길목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예. 네. 만약에 끊어졌다고 하면 거기서 끊어졌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 제가 다 매듭을 못 졌는데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하나 이글스에게 3점 4점 내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선발들을 만나서. 네. 그런데 그렇게 내서 불펜 투수들이 그걸 막아가면서 마무리까지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 경기를 이기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가 스스로 무너져서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힘든 그런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공불락이죠 지금은. 네, 예. 그렇습니다. 엄상백 선수 그 경기 말씀해 주셔서 엄상백 네네. 선수가 이제 피홈런이 그날 좀 많이 나와서 다 솔로 홈런이긴 했는데 지금 네네. 사실 이제 선발진에서 엄상백 선수만 조금 이제 지금 아직 1승밖에 하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도 5점대로 네. 뭐 이것도 사실 연승 팀도 사실 고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가 사실은 5선발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유현진 선수까지 문동정이 있기 때문에 5선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FA로 뭐 많은 돈을 받고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된다는 기준을 놓고 보면 좀 불안하긴 하겠죠. 그러나 5선발을 놓고 보면 지금도 잘 던져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하나 내부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너무 좋은데 엄상백 선수가 지난번에도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홈런을 뭐 4개씩이나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안한 요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상백 선수가 뭐 상대팀 5선발하고 같이 맞붙는다고 한다면 뭐 쉽게 또 엄상백 선수도 무너질 그런 것은 아니죠. 상대 1, 2선발과 엄상백 선수가 이렇게 대결을 펼친다. 그러면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뭐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이제 그게 기준을 맞추니까 그러는 그렇죠. 거죠. 5선발로서는 지금 엄상백 선수도 잘 뭐 던져주고 있다고 봐야 손색 없이 되겠죠.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한화이글스의 연승 행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번 주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순위표를 보면 지금 한화가 1위 그리고 한 게임 차 LG가 2위 그리고 롯데가 LG와 2게임 차 3위인데 그 밑으로 지금 4위 NC부터 9위 두산까지가 2경기 반차 안에 몰려 있고 다 지금 4할 때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한 순위표죠. 사실 4위부터 지금 5할 미만이라는 게 지금 중위권이 상당히 좀 혼전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텐데 보통 5위까지는 5할 승부를 가져가는데 네. 그거를 지금 못 가져가고 다 상위 3개 팀은 6할에 가 있고 지금 나머지는 키움만 빼놓고 네. 나머지 팀들은 다 4할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제가 황금 비율 뭐 이야기했는데요. 승률의 황금 비율입니다. 네. 1위가 한 6할 오픈 정도, 7할이 안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꼴찌가 4할 언저리, 4할 초반, 3할 때 후반 넘어서 후반에서 4할 초반 그렇게 되면 그것이 6대4 비율로 해서 네. 굉장히 그 좋은 비율이고 너무 양극화가 되지 않고 건강해진다. 꼴등팀 1위를 만나도 3연패를 하지 않고 1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거를 작년에는 키움이 해줬다고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4할 3리였거든요. 작년에 키움이. 그런데 키움이 올해는 이렇게 가다 보면 2할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좀 키움 이야기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런데 지금 4위부터 9위까지가 다 4할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6할 때 아니면 6할 때 지금 중반에 가 있는 그러니까 상위 팀들은 정상적으로 좀 가 있다고 봐요. 1위 팀도 지금 7할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지금 팀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서 변수가 너무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 밑에 두산부터 보면 다른 팀들의 두산을 보면 힘이 있다고 느끼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알차지가 못해요. 네. 뭔가 짜임새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지난번 토요일 경기도 연장이 없는 상태에서 9회 말에 결국은 노아웃 1, 2루에 그거를 끝내기 기회였는데 스몰 야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기는 경기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짜임새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뭐 부상 선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뭔가 파워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내용이 알차고 짜임새가 있는 경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두산의 평가인 것 같거든요. 그걸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가 답이 안 나와서 이준혁 해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뭐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아 답이 안 나온다. 예. 아. 답이 어떻게 어떻게 찾아요, 제가. 예.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들을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바꿔서 이 부상 공백을 잘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SSG는 제가 볼 때는 에레디아 최정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잘 버텨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네. 에레디아 선수가 돌아오면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다만 지금 맥버름 선수도 괜찮게 해주고 있고, 왔는데 예. 상당히 그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어요. 네. 막 들어왔을 때보다는. 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기 2순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촘촘하게 붙어 있어 승차가 많이 나지 않아서 충분히 SSG가 좋은 선발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한다고 한다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네. KT는 김상수 선수와 허경민 선수의 공백을 빨리 잘 메워서 안혜민이라는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냈기 때문에 좋은 선발진을 앞세워서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네. 삼성은 아까 기아가 좀 의외다라는 거가 똑같이 삼성이 8연패를 당했다. 이건 너무 의외라는 거죠. 네. 이게 좋은 선발진들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 그 원정과 홈 경기에 너무 차이가 많은 경기력을 조금은 대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정 나가면 완전히 힘을 못 쓰고 들어가고 홈에 들어와서 인다고 한다면 승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NC 다이노스는 지금 이호준 감독이 어려운 선발진들을 가지고 너무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다. 네. 저는 키움과 마찬가지로 19위에 있을 팀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키움이 3할 밑으로 승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리그는 완전히 불균형입니다. 이제 먹이 사슬이 돼서 승수 쌓기 하면서 정상적인 전력으로 이거를 승수를 쌓아갔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리그가. 불균형이 돼서. 네. 그런데 키움이 만약에 이렇게 3할을 지키지 못하고 2할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전적으로 프론트라든지 대우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선수들 좀 잘하는 선수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해외에 나가는 선수야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FA 되는 선수들은 다 내보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떨어지고 신인 선수들 또 키워내는 선수도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현격하게 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타자들은 타율 올리기 하고 있고 팀은 팀 승리 쌓기 하고 있고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요, 리그가. 좀 뭔가 키움히어로즈는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KBO 리그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뭐 승률 이제 3할 2리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이제 2할 때 추락도 걱정을 기아전 만약에 기아가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2할 때예요. 그 고척에서 네. 대역전승 덕분에 그래도 연패를 그렇습니다. 끊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할을. 네, 지금 투타 지표 나오고 있는데 네. 팀 평균 자책점이 6점대까지 지금 올라갔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로 최하위. 너무 처참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마운드 쪽에 뭐 네. 지금 외국인 투수가 한 명뿐이고 다른 뭐 선발진은 뭐 하영민 선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젊은 선수들이 뭐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네. 지금 채워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현우라는 좋은 선발 투수 고졸 선수를 지금 잃었는데요. 어깨 부상으로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수가 좀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서 한 5선발 정도 해서 무리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갔어야 되는데 선발 투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뭐 정현우 선수가 거의 뭐 1선발처럼 이게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첫 경기 나와가지고 그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1승과 자기 야구 인생을 한바탕 바꿀 뻔했어요. 122구를 투구를 하면서 결국은 4회 이미 한개 투수를 넘어갔는데 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속 내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예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죠. 나머지 불펜 투수들 볼 빠른 선수 마무리 주승우 선수 한 선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 타자들이 만만하게 때릴 수 있는 선수도 다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세드맨도 그렇고 농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참 뭐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젊은 선수들이 좀 체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몸도 만들고 이런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진다면 훨씬 그럼요. 예, 더 좋은 예. 선수가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미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사사키 선수 2군에 가서도 투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지바 롯데에 있을 체계적으로 때, 예, 네. 체계적으로 몸을 만든 다음에 2군 경기 투입하고 1군 경기 우리는 뭐 선수층이 두껍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네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좀 만든 다음에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물론 1군에 와서 김혜성과 이정우 같은 선수가 뭐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나타나니까 다 될 것이다. 그 천만의 오산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다 나타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구를 그렇게 선수들이 해줬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막연한 생각이 결국은 이 처참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런 말 안고서 하면 참 편할 텐데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냥 야구인이면서 야구 해설자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한국 야구에 또 걱정을 많이 더마에 그걸로 근데 하시니까. 제가 억울한 네. 면이 있어요. 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노이즈 마케팅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범호 감독을 뭐 잘라야 돼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누가 뭘 그래요? 타이틀을 막 내용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저를 그래요?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니까. 제가 꼭 이범호 감독을 잘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 이범호 감독 사과했잖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나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 유튜브는 예, 여러분 유튜브 아니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뻔하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범호 감독 다 알더라고요. 네. 와이프도 그걸 다 봤다고 그러고. 근데 뭐야 이 사람들. 아무리 저를 노이즈 마케팅해서 클릭수를 올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마세요. 이순철 의원이 여기 직접 이야기하는 오프더 야구만 믿으시면 됩니다. 오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예, 다른 뭐 그런 레카 채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부상 변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중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상위권의 부상 이제 오스틴 선수는 지난 주말에 못 나왔죠.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반지 선수의 반지 교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시점은 교체가 유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롯데의 올 시즌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전민재 선수는 뭐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올 것 같고요. 황성빈 선수가 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중수골이라는 게 여기 어디 바닥 이쪽이 어디 네네네 손 바닥 쪽이라는데 빨리 돌아와야 황성빈 선수가 팀의 그 타선에 굉장한 활력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허경민 선수는 햄스트링 때문에 좀 더 늦을 것 같은데 김상수 선수는 좀 빨리 돌아올 것 같은데 허경민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KT의 그 공격의 운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고 나성범, 황동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성범 선수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아리 때문에. 황동환 선수는 이미 뭐 자동사로 6주가 됐기 때문에. 참, 그 외에 이제 뭐 삼성의 또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선수들이 있는데 하여튼 부상의 각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집중을 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선수 스스로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줘야 됩니다. 대비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부상이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또 내가 부주의해서 이런 거 있지만 어제처럼 막 뭐 투수가 투구를 하다가 볼이 빠져서 막 계속 헬멧에 가서 맞아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니까 숙소 앞에 길 건너다가 이렇게 차에 받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참, 하여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돌아올 선수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각 팀에도 다른 선수들도. 그렇죠. 삼성의 뭐 김찬 선수 같은 김찬 선수도 롯데에 황선빈이 있다고 한다면 삼성은 김지찬 선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주에 돌아올 것 같고요. 빨리 돌아와야죠. 에레드 선수도 뭐 곧 돌아올 거고 이일 선수도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수 언급했을 때도 있으니까요. 두산의 이제 문제는 곽빈과 홍건희 선수인데 홍건희 선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곽빈 선수도 지금 팀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번 주 주말이라도 돌아오든지 그 준비는 좀 다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복귀 선수들이 또 이 리그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근데 지금 각빈 선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두산이 선발진에서 지금 두 투수가 좌투수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제는 또 콜 러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제가 또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좀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게
그 한국 KBO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KBO 리그를 선수들을 무시하는 거죠. 아. 자기가 못 던졌지 양의지 선수가 못 던지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양의지 선수 어깨 툭 치고 코치 어깨도 툭 치고 볼 팍 던져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가 본래 7개를 주고 뭐 아마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뭐 텐데 누가 못 던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못 그거를, 던지라고 예, 그랬어요. 표출하는 본인이 못 게, 던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잘 던졌는데 감독이 교체를 했다. 그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다 못 던지고 실점 많이 하고 그런데 동료 선수 어깨 그 불평 불만을 좀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시다가 한다 이런 생각이 더 들겠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존중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예. 뭐 선수단 내부에서 잘 최근에 얘기를 그런 선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예. 굉장히 불쾌했어요. 선수단 내부에서 잘 얘기를 했길 바라고 예. 네. 콜 로빈 선수 그 양의지 선수도 굉장히 좀 당황한 아니 표정이 근데 보였는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콜 러빈 선수는 박병호 선수하고 시즌 초에 맞아요. 그 뭐 언쟁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일들을 다시 팀 케미가 깨지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인지 네. 또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어제 행동은 정말 불쾌했어요. 예. 저도 좀 그랬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뭔가 또 뭔 짤이 또 돌지 모르겠어요.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있긴 진짜 한데요. 그 뭐 짤 이런 거 저희 방송으로 짤 많이 공유하시는데 저희 출처도 많이 좀 밝혀주세요. 옵토야구 방송이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뭐 조회수는 많이 늘었어요? 조회수가 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오늘은 2주 만에 방송이니까 다들 좀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부터 포항 3연전 KT 삼성 중계방송 이태근 해설위원과 그리고 토요일에는 울산에서 키움 NC 경기 전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 이순철 위원은 한 게임밖에 중계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저 어제 2경기 했어요. 토요일에 잠실이죠? 잠실에서 2경기 한번 해봐요. 집중력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그리고 저희 공지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언급해드렸던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초대 이벤트였죠. 월간 MVP를 뽑아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댓글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첨자를 오늘 이 방송에 댓글로 공개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댓글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연락처를 받아서 초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